희망은 있다. 세안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니들샷도 해보시고 뭐 효소 세안제는 전 진짜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뭔가를 많이 해서 생선 비밀 같아요. 식습관을 고쳤을 때가 효과가 제일 좋았고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정도 돼야 한다. 근데 진짜 라딩이들, 오늘 제가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무려 20년 동안 수백 명의 여드름 피부를 관리하시면서 정말 이 여드름 피부에 완전히 대가가 되신 피부의 시간 전미경 원장님이십니다. 박수! 아니, 제가 진짜 이분을 만나기 전과 후로 제 피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둥이들한테 꼭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여드름과 관련해서 완전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여드름이 정말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피부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문제성 피부만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샵이거든요. 진짜 여드름만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드름이 너무 끈질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드름을 좀 관리해서 잡힌 것 같다가도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진다거나 화장품 뭐 하나 잘못 쓰거나 아니면 뭐 기름진 음식 먹으면 또 여드름이 막 폭발하잖아요. 여드름 도대체 왜 이렇게 잡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 완치가 있긴 한 거예요, 쌤? 라인님처럼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해도 일주일 후에 보면 한두 개쯤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막 운동하셨으면 올라와 있고 뭐 기름진 거 좀 먹으면 올라와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확실히 유전적인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고 사실 여드름에서 완치 개념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여드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치까지 아니더라도 희망은 있다. 왜냐면 수많은 케이스를 봤지만 정말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니면 모낭염 아니면 정말 좁쌀이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공마다 차 있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본인이 되게 노력하시고 열심히 관리하셔서 좋아지는 것도 정말 많이 봤죠. 근데 완치가 없다는 거는 사실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지지만 늘 갖고 있어요. 약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늘 가지고 계신 거죠. 다이어트도 평생 해야 되는 그쵸, 것처럼 맞아요. 여드름 피부도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지금은 나가면 피부 좋다는 소리도 가끔 듣고 살 정도로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정말 안 좋았다가 좋아지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피부과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약 복용하는 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피부과는 오시면 상담을 하고 여드름 뭐 어느 정도에 따라서 약 처방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 레이저 시술도 하고 뭐 스케일링이나 압출 관리도 받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랑 제가 이제 직접 혼자 이렇게 뭐 1인 피부 관리실을 해보니 그냥 압출만 받는 거랑 차이는 있어요. 너무 심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중증 이상으로 가셨거나 하시면은 약을 말씀드려요. 관리실을 하시면 이거는 약 복용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정말 원치 않으신다. 그러시면 사실 말씀드리죠.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천천히 해야 된다.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에는 사실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관리실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거는 다 해보고 오세요.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화장품 좋다는 거 다 써보고 니들샷도 해보시고 뭐 효소 세안제는 전 진짜 너무 많이 들었고 무조건 한 열이면 9분 이미 효소 세안제 막 쓰고 왔어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었고 뭔가 내가 혼자 셀프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희는 이제 압출을 하잖아요. 피부가 민감해지면 짜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나온다? 뭐 피지가 쏙쏙쏙쏙 잘 나오시는 분들은 건강하기도 하고 피부가 일단 재생도 잘 되시지만 압출을 했을 때 피도 덜 나시고 확실히 붓기도 덜 나시고 하시는데 많이 건들고 오시는 분들은 피부가 되게 얇아졌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피도 좀 많이 날 때도 있고 너무 뭔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 생선 비늘 같아요. 이렇게 만지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안에 피지는 가득 차 있고 근데 잘 나오지도 않고. 잘 나오지도 않고
효소 파우더 물론 나쁜 건 아닌데 효소 파우더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어. 니드샷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심한 중증 여드름 피부한테는 그게 진짜 맞아요. 독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 피부를 좀 잘 알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썼으니까 좋대. 니들샷이 모공에 좋대. 지수 높여서 막 바르시고 하면 다 뒤집어졌어. 피부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덜 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답이다. 딱 필요한 것만, 기초 수분 케어 이런 것만 잘하면 오히려 여드름이 좋아질 수 있었는데 더 중증으로 이런 과도한 관리 때문에 가시는 케이스도 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여드름 관리를 이제 많이 오는데, 한창 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고 이제 고3 때 관리를 이제 열심히 해서 좋아졌어. 너무 축하해요. 이제 대학교 잘 가요. 하고 하는데 방학 때 왔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분명 우린 좋아져서 헤어졌는데. 네. 근데 기숙사를 들어가면서 일단 저녁에 술도 먹고 야식을 시켜 먹고 이제 기숙사 이제 밥보다는 밖에 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식습관이 완전 무너졌죠. 그리고 당연히 잠도 너무 불규칙하게 자고 해서 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 사춘기 여드름은 아니잖아요. 이제 막 호르몬 때문에 올라올 시기는 지났고 성인 여드름은 가는 단계인데 이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지금 사춘기에서 다시 성인 여드름으로 갈 수가 있다. 이번 방학 때 잘 하고 다음 이제 학기 때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성 여드름에서 원래는 끝날 수 있었던 그쵸. 건데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서 이게 성인 여드름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사춘기 여드름 딱 한 3년에서 4년 정말 오르락 내리락 심했다가 딱 성인 가는 시기에 19세에서 20세에 잘 잡아주면 그때 정말 좋아지는데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성인 여드름으로 또 가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너무 과하게 홈케어도 안 하고 생활 습관이 잘 잡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여드름이 빨리 잡히는 거네.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이라이트. 네, 선생님은 이제 수백 명의 여드름 피부를 보셨잖아요. 그럼 이게 딱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여드름이 좋아지더라. 좀 딱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도대체 세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세안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성인이 돼서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당연히 병원을 다니고 있었죠. 병원에서 레이저도 해봤고 프락셀도 해봤고 먹는 약도 먹어보고 먹는 약도? 먹는 약도 먹어봤죠. 근데 안 잡히는 안 거예요. 잡혀요? 약을 드셨는데도? 사실 이유가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습관적으로 세안을 세게 했어요. 왜냐면 자꾸 피지가 올라오고 하니까 세안을 이제 퇴근하고 오면 너무 열심히 했어요. 오일 쓰고 폼 쓰고 그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알았죠. 뭐 물세안을 하라고 사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세안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 물세안하고 좁쌀 완전 폭발했었어요. 건조한 저도 아침 일어나면 기름이랑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물세안만으로는 절대 이게 안 되고 진짜 안 됐어요. 아침은 사실 간단하게 약산성 폼을 추천드리긴 해요. 네.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밀크 정말 가볍게 약하게 세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녁이 중요하죠. 그치? 저녁에는 화장도 했죠. 맞아, 선크림도 발랐죠.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사실 2차 하는 게 맞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선크림 만드는 그 연구원 분이랑 한번 저희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선크림을 만들고 비커나 이런 걸 씻잖아요. 씻을 때 2차까지 안 하시면 안 씻기더래요. 그걸 보고 무조건 2차 세안을 하신대요. 과도하게 세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2차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세안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추천템은 일단 밀크. 밀크는 약산성에 가까워요. 우리가 쓰는 오일이나 밤, 워터는 알칼리에 가까워요. 맞아요. 우리가 가장 여드름에서 중요한 건 사실 pH 밸런스, 뭐 유수분 밸런스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이거 첫 번째로 깨트리는 건 사실 오일. 오일을 정말 매일 쓰시던 분들을 바로 끊으세요 하면은 오일 안 쓰면 이 코피지 안 나오는데요. 맞아. 오일 써야지 이거 좀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데일리로는 밀크를 쓰시다가 정말 이제 피지가 얘네가 진짜 참다 내가 못 참겠다. 오일을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좀 그렇게 추천드리긴 해요. 그러면 주로 밀크를 쓰다가 진짜 피가 너무 낀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일. 그쵸.
제가 딱 그렇게 했어요. 저 항상 밀크 쓰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일 하다가 제가 피지 분비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밀크만 써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2차 세안제, 약산성, 약알칼리. 2차 세안제는 피지 분비량에 따라 네. 내 피부의 뭐 여드름에 따라 네. 다르지만 추천템은 약산성. 기본이 약산성. 기본은 약산성으로 깔고 가야 돼요. 맞아. 거기에 내가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약 알칼리 폼을 또 추가해서 좀 어느 정도 네. 피지 분비 많을 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요. 약산성만 딱 답입니다. 밀크만 딱 답입니다. 이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피부 상태를 보면서 맞아요. 약 알칼리나 오일을 한 주 1, 2회씩 쓰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좋아요. 이게 약산성만 좋다고 해서 되게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이 약산성만 주로 이렇게 쓰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피지가 너무 많아요. 그죠. 압출을 하고 네. 정말 이제 가셨어. 안녕 하셨는데 가셨는데 약산성만 이제 계속 쓰고 오셨던 분들, 특히 여름에 네. 그대로 다 차서 와요. 그런 분들은 약 알칼리를 조금 중간에 써주면 훨씬 좋죠. 알칼리를 정말 또 매일 쓰시는 분들도 오시겠죠? 네, 어때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그분들은 그걸 포기를 못해. 뽀드득거리죠. 개운하죠. 그런 분들은 피부가 쉽게 말하면 받쳐준다? 남자분들이 남자분들. 주로 이제 그러시고 지루성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더 약해지고 예민해지죠. 반대로 이제 튼튼하고 정말 그냥 피지가 껴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알칼리를 써서도 크게 나빠졌다. 이런 건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추천하시는 클렌징 제품들이 있으실까요? 아침에 쓰시는 세안제 뭐 쓰세요? 약산성품? 네, 저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네. 지금 쓰는 거는 사실 요거 많이 써요. 세라덤. 네. 지금 제가 쓰고 있지만 사실 세라덤을 접한 거는 네. 거의 한 10년 이상? 피부과를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브랜드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라덤 라인에서도 로터스 라인이라 대부분 근데 병원에서 판매하는 거는 그 노란 색깔의 네. 살리실산이 들어가 있는 클렌저를 많이 판매를 해요. 근데 건조하지 않는 약산성 클렌저를 찾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찾아서 많이 추천도 드리고 저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애들도 사용하고 있고 오, 애들까지? 애들 일단 미끄덩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산뜻해요. 그래서 조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2차 세안제로 쓰죠. 아침에도 요거 써요. 아니면 1차 밀크를 아침에 하는 경우도 있고 피지 분비량에 따라 겨울에는 확실히 자고 일어나도 땡기는 느낌? 아, 맞아요. 그럴 땐 밀크. 그럼 밀크는 뭐 쓰세요? 병원이든 샵이든 첫 번째 세안을 해드리는 게 밀크로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밀크를 정말 많은 브랜드를 써봤고 밀크의 가장 큰 단점은 정말 그 미끄덩거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없는 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찾아낸 건 사실 지금은 요거 생봄. 생봄. 쓰시다가 갖고 가셨네. 진짜 이건 집에서 제가 이제 쓰는 걸 갖고 왔는데 네. 그런 미끄덩거림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심지어 거품이 나요. 물 묻힌 다음에 살짝 이렇게 닦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거품처럼 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개운해요. 두 번째,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추천하시는 기초 제품.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분 세럼. 뭐 좁쌀이든 화농성이든 모낭염이 있든 이렇게 피부에 따라서 정말 기초 제품이 네. 정말 다양하게 다르게 쓰여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 수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처음에 너무 중증이시다, 너무 심하시고 뭘 좀 더 바르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바르는 거 싫어요. 했을 때 권해드리는 건 토리드네 세럼. 썼을 때 즉각적으로 조금 수분감도 있고 조금 트러블도 가라앉고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써봤거든요. 진짜 무생물질. 어. 그러니까 엄청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나빠지는 것도 없고 그냥 맞아요. 무난함. 그냥 수분, 기본 정석. 그래서 진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습만 잘해주면 되는데 그때 쓰면 진짜 그때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뭐 이거는 에스테틱이고 세라덤 제품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 10년 이상 거의 스테디셀러예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딱 색깔 보면 알겠어요. 예, 아줄렌. 맞아요. 요것만 보면은 HA 핫세럼이라고 해서 네. 히알루론산 수분 세럼이고 여기에 이 아줄렌을 타서 쓰는 방식이에요. 토리드 앰플을 추천드린 것처럼 네. 내가 수분만 필요해. 그러면 이제 얘만 써. 아, 그럼 되겠네요. 예, 이거 하나만 썼다가 네. 피부가 어느 정도 수분감도 들어갔어. 네. 피부가 또 너무 수분만 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 진정되면서 유분기가 살짝 들어가는 뭔가가 있어줘야 돼요. 그때 이 오일을 타서 이건 아줄렌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타서 쓰고 요것도 조금 많이 추천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세럼을 이제 발랐으니까 그 다음으로 추천하시는 보습제, 로션, 크림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로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네. 에스트라. 저희 사춘기 딸이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요거를 사용했고 저 또한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게 시중에 그냥 파는 게 아니라 MD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아무래도 일을 했었으니까 MD를 많이 접했겠죠. MD 그 자체가 세라마이드 보습 성분이 좀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올리브영 것도 써봤는데 사실 조금 피부가 좀 아토피기가 있으면서 너무 건조한데 여드름이 올라오시면 사실 MD를 조금 처방받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 피부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아토피나 막 엄청 땡기거나 건조하면서 올라오는 여드름은 아니다 싶으면 올리브영 것도 괜찮고. 괜찮다. 예. 크림도 써요. 로션은 이렇게 유분이 많을 때, 그러니까 여름용. 네. 겨울에는 사실 크림 없으면 못 살아요. 아, 그때도 아르토베리아 크림을 쓰시는 예, 거예요? 아토베리아 크림은 써요. 그리고 저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제가 선생님한테 추천받아서 저 모그누티 영상 올렸을 때도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맞아요. 비상계. 비상계. 아, 이거 진짜 꼭 말씀하셔야 돼요. 비상계. 비싸긴 한데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저 이거 맨날 쓰거든요. 겔을 알로에 겔 뭐 정말 많이 써봤는데 열감이 내려간다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수분 주니까 내려가나 보다 했는데 얘를 바르고서는 이 열감이 내려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제품이긴 해요. 제가 이거를 왜 더 좋아하냐면 저는 매일 사우나를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반신욕을 하면 어쨌든 피부열도 오르고 또 저는 운동을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바르면 진짜 그 피부열이 즉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효과도 좋고 또 과일사를 하면 아무래도 과일사 자체가 약간 자극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자극감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느낌? 추천템 하신 것 중에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건 여드름과 식습관의 상관관계? 정말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인들 봤을 때 식습관을 고치니까 여드름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지더라.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그럼 포기할 것 같거든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들. 아, 실천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아, 효과가 있는데. 효과는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관리해드리는 분 중에 일본 분이 계세요. 여드름을 평생 이제 앓다가 식습관으로 제대로 효과를 보신 분 중에 하나고 유전적으로 좀 나시는 분들 보니까 식습관을 고쳤을 때가 효과가 제일 좋았고 특히 그 일본 분도 식습관을 늘 하시다가 딱 하루 치팅데이를 하신대요.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배달이 오신대요. 빵, 그분도 힘드시구나. 마라탕. 그래서 그렇게 딱 치팅데이를 가지면 바로 다음날 이미 피지가 올라오는 게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네. 식습관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고 효과도 엄청 좋은데 이걸 못한다, 다들.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정도 돼야 한다. 근데 진짜 이것도 궁금해요. 그럼 식습관이 우리 너무 힘드니까 식습관 말고 혹시 생활습관 중에서 이런 것들을 고치면 조금 여드름이 확 좋아지시는 케이스? 이런 게 있었을까요? 과도한 운동. 아, 운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운동하는 많은 게 운동. 특히 프로틴을 같이 드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제 딱 프로틴을 끊으면 바로 좋아지시는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고강도 웨이트 운동 있잖아. 이거랑 프로테인 맞물리면 그 테스토스테론을 완전 증폭시킨대요. 여자분들도. 근데 그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면 피지 부분이 확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강도 웨이트 운동과 그 유청 단백질 특히 그거의 조합이 진짜 여드름 폭탄을 안겨주는 지름길이다. 아무리 약 먹고 해도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혀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알차지 않았나요? 제가 사실 이 에스테틱 샵을 좀 꾸준히 다니고 좀 신뢰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리도 물론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컸던 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 고객님들의 사례를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고치면 여드름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 꼭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처음에 사실 유튜버인지 몰랐어요. 저 원래 안 밝혀요. 네, 유튜버인지 모르고 여드름을 하러 오셨는데 저는 처음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하셨지? 안 해본 게 없고 아니 제품도 저보다 더 많이 써봤어. 그리고 제가 그냥 어떤 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좋아지셨어요 얘기하면 바로 실천. 맞아. 그래요? 무슨 얘기죠? 바로 실천. 그러면서 사실 저도
되게 얻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모든 걸 다 고쳐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바로 안 해.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은 막 찾아보고 안 하고 이렇게 고쳐갖고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진짜 드물거든요. 라이님 덕분에 어쨌든 이렇게 나둥이들도 만나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엄청 긴장했어요, 사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해주셨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피부의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